네,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오늘 진선요중 내신 분석 설명회 말씀드릴 거고요. 순서는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놓으시면 제가 진행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자, 오늘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진선요중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기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각각의 섹션에서 뭐 독해는 어떻게 나오고 문법은 어떻게 나오고 어휘는 어떻게 나오는지 각각의 샘플 퀘스천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설명 간략하게 드릴 거고, 각각의 학습 전략 영역에 있어서 독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각각 어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학습 전략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 KLS만의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남겨주신 Q&A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짧은 세션까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경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문항별 비율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이전 연도에서 계속 나왔던 진선여 중에 시험 패턴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 작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진선여 중은 전반적으로 서술형이 아주 어렵게 나오는 학교였고요. 어휘 부분에서도 킬러 문항들이 많이 나와서 어휘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였고, 어휘나 서술형이 문법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 유형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의 문제가 여러 문제 서브 퀘스천까지 합쳐서 16문항이 출제되긴 했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어휘도 그렇고 많이 톤 다운된 상태로 출제가 되었고, 대신 어법에서 문항수가 많아지면서 어법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것이 1학기 특징이었다면 2학기는 보시는 것처럼 어법의 포션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전체 57%, half 이상을 어법에서 문제를 내셨고요. 그 문제 어법 문항에서 킬러 문항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독해 문항이었습니다. 독해 교과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의 본문 이외에 실린 다른 짧은 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 글을 독해 문항으로 풀어서 그 내용 이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간접 영작 형태로 내신다든지, 조금 이따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 독해 문항이 8개, 30개 전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객관식 문제였는데 전체 30개 중에서 8문항으로 27%를 차지했고요. 어휘는 4문제 출제되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주신 어휘 리스트를 잘만 외웠다면 그 암기한 내용들을 문제에 그냥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암기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대화문은 사실상 진선여 중에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영역은 아니라서 1학기에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때는 서답형으로 4문제였는데 그 안에 서브 퀘스천들이 들어가서 16개의 문항으로 쪼개졌었는데요. 난이도는 높지 않았었는데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서 전부 다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면서 서답형은 없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영작이라고 해서 한글을 주면서 밑줄근 한글에 부합하는 영작을 바르게 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식으로 객관식으로 문제를 전환하셔서 이제 간접 영작 문제를 내신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진선여 중의 시험 문제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패턴으로 변화가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법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역별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가장 많은 퍼센티지 차지했던 어법 같은 경우 킬러 문항으로, 그러니까 1학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는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는, 아시죠? 아이들 가장 힘들어하는 어법상 오류를 모두 찾으시오. 그 문항들이 여러 개가 제시가 되면서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는 난이도가 확 뛴 상황이 되었고요. 그 어법 문항들 여러 가지 어법상 오류를 찾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활용도를 묻거나 아니면 투부정사의 용법을 찾거나 여러 가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항들이 전체 57%를 차지했고, 특징적인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문법 프린트 양이 더 많이 늘어났고 내용도 더 방대해졌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 총 2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법 프린트가 아이들에게 부과되었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기본 문법에다 플러스적으로 확장된 문법들이 나왔는데 단순히 중학교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등 문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까지 쓰리셔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어려웠고 그다음 양쪽으로도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짧은 내신 기간 4주에 걸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흡수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고 또 평소 때 문법을 등한시하거나 영어 공부를 확실히 좀 하지 못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업을 진행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적용하기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내신 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그때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영어라는 것이 짧은 시간 동안 완성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라서 평소 때 시간을 할애해서 문법이든 어휘든 독해든 평소 때 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요. 이렇게 내용이 내신 부분에서 어렵게 문법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평소 때 문법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섹션에서 실력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학생들은 내신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많은 노력이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정말 엑스트라 워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지난 기말고사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문법 프린트가 제시된 것, 그걸 다 흡수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고 특징적인 거로 출제 경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교과서 각 레슨의 본문에 보면 뭐 한 가지 문법 포인트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접속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사, 뭐 형용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문법 포인트들을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또 본문 관련된 문법 포인트,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 하나라도 어법적인 포인트들을 간과시했다면 그런 문제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문법 부분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깊게 아주 방대하게 학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부분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추론 문제라든지 제목 추론, 요지 찾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요지를 정리해서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제목 추론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독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테스트 하시는 부분이 본문 내용 일치라든지 이 문장을 하나를 빼놓고 이 문장의 위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본문 빈칸을 놔두시고 거기에 들어가 적절한 어휘를 찾는 주로 전치사를 많이 찾으라고 하시죠.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뭐 형용사라든지 동사라든지 그런 빈칸 어휘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막 점블링 막 섞어 놓으시고 순서를 배열을 하도록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는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유형보다는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충실하게 뭐 암기를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테스팅하는 단순한 유형의 본문 이해도를 확인하는 그런 문항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교과서 뭐 예를 들어 레슨 1에 어떤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외에 교과서 뒤쪽 부분에 보면 뭐 예를 들어 교과서 본문이 전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과서 뒷부분에 가면 어느 한 나라의 페스티벌의 예시에 대한 짧은 글이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문이 아닌 짜투리로 들어가 있는 그 글에 대해서 독해 문제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유형으로 보통 왜 그러냐면 중학교 내신에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제시되는 게 추가 프린트로 외부 지문을 갖다가 많이들 쓰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뭐 빈도도 낮았고 그다음 뭐 추가 프린트를 진행을 하실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독해가 들어가는 대신에 교과서에 있는 그런 다른
교과서 본문 각 레슨의 본문 외에 다른 글들을 독해로 또 풀어서 문제를 내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기 전에 요지는 본문 이외의 교과서에 있는 짧은 지문이라든지 독해 유형의 글들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내용도 이해도 해야 되고 주요 핵심 문장들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서답형. 아까 서답형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답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객관식으로 풀어서 간접 영작, 아이들이 어순을 얼마나 바르게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유형도 독해 문제의 하나로 출제가 된 것이 독해 문항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어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전, 그 이전 2019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진선여중 정말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킬러 문항인 난이도 최고의 어휘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출제되지 않았었고요. 대신 항상 루틴하게 돌아가는 건 어휘, 영영 정의 어휘 리스트가 아주 많이 아이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보통 한 유닛당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예를 들어 move라는 동사가 있으면 그 move라는 동사의 영영 정의를 프린트로 만드셔서 그런 어휘들이 각 유닛당 25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이 각각 4과가 들어갔으니까 20개에서 25개 합치면 한 200개 정도, 30개, 40개 정도 됐었군요. 한 유닛당 20개가 아니라 한 40개, 그 정도의 단어들이 있으면 4과가 되면 160개에서 거의 200개에 육박하는 어휘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암기를 여러 번 테스트를 쳐서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다량의 양이 많은 영영 어휘 정의 리스트가 학교에서 배포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딱 가져가는 것이 시험 당일날 놓치지 않고 어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핵심 부분이고요. 교과서 본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항으로 난이도가 높은 어휘, 어려운 수거를 가져와서 이것과 동의어에 해당하는 수거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들은 없었지만 그냥 교과서 본문에 있는 어휘들의 그 영영 정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암기를 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어휘 문제들이 출제된 게 어휘 섹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화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진선여중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대화문이 없었고 2학기 때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어떤 문항이냐? 어색한 대화, 즉 대화의 흐름 파악하기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문 또한 내용 파악을 하고 흐름 파악을 하고 중요한 표현들은 암기를 해두고 유사 표현들도 같이 암기를 해두는 그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영역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어법. 말씀드렸죠. 양도 많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다고. 교과서 핵심 문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주 베이스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적용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핵심 문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려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시험 범위였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모든 격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제시가 된 게 관계대명사만 나온 게 아니라 복합관계대명사도 나왔고 관계대명사에 컴마가 있고 없고 한정용법, 계속용법이라는 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관련된 유사관계대명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난이도도 많고 양이 많은 문법 부분, 어법 부분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학습한 내용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 적용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데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문에 있는 모든 문법, 그러니까 단순히 주격 관계대명사만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본문에 원급 비교가 있다. as 원급 비교가 있으면 비교 구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부사가 있어서 either나 to냐 이런 것들, 그런 차이점도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꿰뚫어서 학습해야지만 놓치는 문제가 없이 네,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독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문항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문장 삽입이라든지 내용 일치, 어휘 삽입, 순서 배열, 요런 추론 등의 모든 다양한 유형의 독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과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교과서 문장을 통문장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친구들이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과서 그 본문에 있는 문장이 직간접적으로 강접 영작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어휘 삽입, 빈칸에 교과서 본문에 있는 어느 부분을 빈칸을 딱 떼어놓고 거기에 들어가 적절한 어휘를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본문을 암기하지 않고서는 추측해서 네, 100% 맞출 수 있다는 장담이 없기,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 암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must 해야 되냐 말아야 될 물음표를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지문을 따로 프린트로 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 이외에 다른 부분 교과서 뒤쪽으로 보면 짜투리 짧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짧은 지문들의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독해 문제를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물론이요. 핵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복적 본문 관련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서 내용 이외에도 이 내용이 어떻게 흐름이 있고 이 문장이 여기에 왜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반드시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독해 문제가 나오더라도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는 학습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어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할 양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유닛당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한 단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영영 데피니션이 있으면 그 리스트를 반드시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암기는 필수적이고 반드시 여러 차례 해서 네,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학습해야 되고요. 내신 기간 동안.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뿐만이 아니라 청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수거 같은 경우 be good at 이런 식으로 그런 수거 학습도 필수적인 부분. 그 부분 수거 중에서 어떤 전치사를 빼놓고 여기 들어갈 어휘를 쓰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문을 주고 빈칸을 뻥 뚫어놓고 여기에 적절한 수거를 찾으라는 듯이 수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방위로 다 아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휘 면에서도 명령 단어 리스트를 암기를 해야 되고 수거 학습도 필수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문의 포션은 크진 않지만 한 문제라든지 몇 소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대화문의 흐름, 그 다음 대화의 내용 같은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순서 배열, 어색한 대화 찾기는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인 유형으로 대화문의 관련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핵심 어휘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덩어리 표현들, 수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표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문과 교과서 독해 부분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대화문 관련 문제 풀이를 통한 내용 이해도 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예제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왔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0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져온 문제들입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 몇 개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동태 관련된 거, 오형식, 현재 완료 시제,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요 문제가 사실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원래 시험 범위는 그냥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관계대명사였는데 학교 프린트에도 언급하시지도 않고 전혀 언급도 하시지 않았던 관계부사가 떡하니 시험 보기 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당황하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니면 관계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지 못했던 친구들은 아예 이게 뭐지라고 너무 놀라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문법 프린트, 문법 포인트들은 전부 다 학습을 해야지만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어법 문제, 네, 모든 문법, 기본적인 핵심 문법뿐만 아니라 관련 문법 포인트까지만 다 알고만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킬러 문항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두 번째,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 본문에 있는 디테일한 어법 세부 사항들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요 경우가 바로 그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교과서 한 부분을 잘라와서 모든 문장에 밑줄을 주시고 거기에서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치사 관련이라든지 부사 관련이라든지 뭐 병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어법 문제로 킬러 문항으로 제시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디테일, 어법 부분의 섹션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대단히 강조되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학습이 돼야 된다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해 부분이고요. 이 독해는 그 유닛,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이외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짧은 글에서 가져온 문제이고요.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을 주고 A를 바르게 영작한 것, 서술형이 없지만 서답형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어법상, 문법상 딱 맞게 어휘도 적절하게 사용해서 영작할 수 있는지 간접 문제가 이렇게 출시가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었고요. 내용 이해도 또한 교과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짧은 글에 대해서도 이 글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용 이해에 관련된 내용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요 유형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뒤쪽에 실려있는 짧은 글들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단어가 제시가 되고 영영풀이가 나오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건 아주 어휘력이 좋아서 아니면 해석을 잘해서 잘해서 그냥 맞출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여러 문제, 30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잘 풀어내려면 그냥 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서 나오면 따다다닥 해서 답이 이거구나 라고 딱 보이도록 해야지만 다른 어려운 어법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더 시간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 순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 눈에 답이 딱 팝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적 암기가 요구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화문 문제고요. 지난번 2학기 기말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된 거고요. AB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거, 대화가 내추럴하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냥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들, 그런 유형의 대화문, 되게 한정적, 극한적,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유형으로 대화문의 문제들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화의 서로의 앞뒤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진선여중의 특징은 아까 어법이 중요하고 내용이 상당히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디테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KNS에서는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내신 대비 수업의 특징을 이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핵심 요약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우선 맨 처음 첫 수업을 각 유닛별로 수업을 진행이 될 때 내신 필수 자료라고 해서 교과서 본문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돼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본문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리뷰 테스트는 어떤 거냐? 모든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제시가 되고요. 보통 선생님들 마다 조금 다르게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개 적어도 미니멈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고요. 본문에 있는 주요한 핵심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키포인트 어법이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을 영작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어휘라든지 여러 전반 그 전 시간에 했던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이해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리뷰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문제 풀이는 다 선생님들께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진행을 해주시고 아이들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다 살피셔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건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고 세 번째 매주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 때 아주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매주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모의고사를 추가적으로 치는 것은 사실상 진행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항상 내신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 등원을 해서 학교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 훈련을 시험 전에 시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본인들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채점을 하고 질문상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선생님께서 1대1로 아이들을 데리고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각각의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해를 더 시켜야 하는지도 파악이 되시면서 아이들도 선생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해력도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저희 내신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말씀드렸죠. 아주 기본적인 매 시간마다 본문 통문장 암기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본문 통문장 암기가 진행이 되고 대화문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들은 대화문의 포션이 본문보다 큰 학교들도 있고 어느 정도 보통은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대화문의 전체적인 문항 수중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화문 암기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문을 전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지만 주요 핵심 어휘라든지 핵심 문장이라든지 빈칸을 뚫어서 본문과 함께 대화문 암기가 매 시간마다 진행되고요. 학교 프린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정리를 시험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담당 선생님들께서 각각 학교의 프린트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변형 문제를 풀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문법 상황들을 더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학교 프린트도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테스트나 매주 모의고사 같은 경우 틀린 문제로 그냥 설명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모든 테스트는 오답 노트 정리를 해서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어법 포인트들이 있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 정리를 매 시간마다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맨 처음 유닛마다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배부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시험 대비가 다 끝나고 시험 날짜가 임박해 오면 직전 보강이라는 걸 잡습니다. 직전 보강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영어 시험이 진선여중 영어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파이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아니 수업을 그렇게 다 했는데 무슨 직전 보강을 또 하냐 이러시는데 보통 아이들은
특징적인 것이 수업을 다 진행하고 모든 걸 다 설명을 끝내고 문제풀이를 다 했지만 그 전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전날까지 핵심 부분, 교과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어법 포인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지만 고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 보강 자료도요. 뭐 선생님들마다 담당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정리가 따로 나가고 어법, 문법 정리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 보강을 놓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직전 보강 자료에서 특히나 적중한 문제들이 항상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직전 보강 자료 수업 시간에 정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시험 전에 본인들이 각자 파이널 정리를 해야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직전 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런 시퀀스로 내신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지 지금까지는 질문을 주신 부분은 없으시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업이 주 2회 월금 화목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정규 부분을 주셨군요. 정규 부분을 주신 부분. 네. 정규 수업도 따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 질문이. 진선여중이 그래도 학생들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꼼꼼하게 암기하는 부분도 너무 잘 따라와주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네. 같고. 네. 이제 이번 전교 네. 1등의 학생 전교권 전교 1등. 네, 전교 1등한 학생 1학기도 100점 받았고요. 2학기도 100점 받았고. 네. 그런 어떤 그 100점의 비결이라도 혹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암기하고 모든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 저랑 같이 고오버하고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보강 때 제가 나가는 자료들에서 적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주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선여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외고 간 친구들도 있고 네. 3학년 학생들 이제 잘하던 학생들 보고 2학년 학생도 봤는데 대체 욕심들이 많은 거예요. 네. 진선여중 학생들 특징이 네. 욕심이 굉장히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디맨드하는 것도 많아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되게 열심히 하는 네.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진선 자체 분위기가 좀 그런 하는 분위기. 그쵸. 그 선의의 경쟁도 되게 심한 것 같고. 네, 내신반 저희 내신 기간 동안은 정규반은 올스탑이고요. 그 정규반이 전부 다 내신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교과서로 묶여서 내신 수업만 전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예비 중일입니다. 외고 전사반 테스트 보고 배점 받느냐 아니면 따로 별도. 레벨 테스트를 보시고 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고 전사반 쪽은 전사반 쪽은 테스트 보시고 일단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지된 정규 수업 시간이 내신 대비 수업인가 저기 올라가 있는 정규반 같은 경우 정규반이고요. 내신 스케줄은 아직 픽스된 건 아니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나중에 추후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네, 내신 준비반은 오직 내신 대비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수능 영어랑 관련이 없지는 않고요. 거기서 커버하는 내용들이 다 수능 영어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은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기반으로 모든 부분들이 서포트가 돼야지 수능 영어에서도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요일이 변경되거나 시간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어떤 과목을 하냐면 모든 그러니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숙제로 나가고요. 본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부분은 독해와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시간 반씩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 매일 데일리 테스트로는 단어 테스트랑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독해라든지 문법 관련된 리뷰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고요. 리스닝은 그냥 숙제로 부과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선생님이 주로 이제 상위반 애들 하시는데 의대반도 하시고 그죠? 네. 그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좀 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나? 영어적으로 약한 게. 아이들이 최상위권 애들 봤을 때. 어휘력이 어휘력. 어휘력이 부족해서 뭐 독해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예전만큼 어휘를 많이 공부를 하진 않고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암기해 버리는 습성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어휘 부분을 좀 더 많이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이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하여튼 선생님이 그 진선 애들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선이 그 정교 그 친구가 오면서 또 네.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로 저희 학원에 진선이 되게 많아서 네. 하여튼 선생님이 뭐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믿고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이제 그 저희 학원에서 거의 이제 간판 선생님이 되셔서 이 진선여중은 오는 친구들은 거의 뭐 그 나가는 일이 없어요. 선생님이 거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높은 반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선생님 수업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가리키는 텍스트 자체도 이제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수업 들으시면 굉장히 만족들 하시고 그다음에 좀 엄할 땐 되게 엄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좀 믿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진선여 중에 워낙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좀 책임감이 강하고 실력 있으신 분이 좀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선여 중은 저희 학원 KNS하고 맡겨주시면은 뭐 좋은 결과, 뭐 지금 이미 뭐 이렇게 그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뭐 이렇게 굳이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어휘를 한국형 확장해야 돼, 아니면 영열 확장해야 돼. 우선은 일단 국어를 잘해야겠죠. 지금 요즘 중학생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국어 너무 못합니다. 그거 너무 못하고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레벨이 지금 정규반 설명회 것도 있겠지만 정규반 위에 레벨에선 저희가 이제 탭스 어휘를 탭스 어휘. 그러니까 진선여중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주로 뭐 많이 가고 진선하고 숙명, 진선 숙명 많이 가려고 하죠. 일단 이과 쪽이 많으니까. 근데 진선여고를 가더라도 뭐 숙명을 가더라도 어휘는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국어를 되게 좀 잘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명령에 대한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선 국어 탄탄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원 위에 레벨 에서 탭스 어휘까지 해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고등 내신까지 좀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학교별로 한 반으로 운영되나요? 우선은 진선여중은 한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진선, 휘문, 대명, 뭐 숙명 저희가 한 반으로 되고 반이 여러 반이 있습니다. 월금, 화목, 그다음에 주말에 또 저희가 이렇게 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요일에 따라서 정규 윌레반이 어디까지인가? 윌레반이 저희가 이제 특목 자사고반이 이제 저희가 외고 전사고 이제 외대부고나 대원외고 가는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진선이나 단대부고 이런 쪽 준비한 친구들이 거기 이제 맨 위에 반이고 이제 그다음에 의대반. 그다음에 이제 이과 최상위반이 있는데 저희가 위에 레벨은 어휘가 굉장히 셉니다. 탭서휘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 극상위권들은 어디 탭서휘 하는 학원 지금 대충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상위권들은 좀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고 외고 준비, 외대부고 뭐 이과는 요즘에 저희 학원도 보니까 극상인 다 외대부고입니다. 탭스반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외대부고, 이과는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제가 외대부고 친구들은 저희 학원 외대부고 친구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자사고반 요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나 선생님 의대반이나 이제 이과 최상위반 같은 경우도 거기서 가리키는 탭스 어휘라는 경찰대 문제까지 저희가 나갑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윌레벨. 그래서 저희 학원 오시면 이제 수능은 마무리가 되면서 당연히 고등부 내신, 강남 일반고나 외고 전사고 내신까지 좀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레벨 테스트를 보셔서 일단은 윈레벨이다라고 일단 그 맨 위는 저희가 이제 외고 전사가 있고 외고 전사고 레벨이 있고 외고 전사고 레벨 그리고 이제 의대반 이과 최상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내신 수업 기간 일반적 4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 말 정도부터 저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유형은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죄송합니다. 그 전화를 남겨주시면은 준스님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겨주면 저희가 선생님이 친절하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선은 어쨌건 학생들이 진선 여중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 강남권에 일단 진선 여중 오는 친구들 가고 싶은 학교가 진선여고, 그 다음에 숙명여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진선여고 내신이 엄청 어려워요. 진선은 거의 그 대치에서 거의 완전 압도적인 부분입니다. 뭐 경기여고, 진선여고 이렇게 거의 누가 더 높냐 이 정도. 그렇게 좀 그 정도고. 근데 숙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숙명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수를 해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이 중등 내신을 준비하시면서 일단은 고등 내신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제가 좀 드리신 말씀 뭐냐면 중등 내신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고등 내신까지 일단은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보통 A가 90점 정도가 90이 일반적으로 90점이 나오는 비율이 90점이 나오는 비율은 뭐 많을 때는 40%. 25% 이 정도가 A예요. 이 정도가 A가 나오는데 고등부 가시게 되면은 4%가 이제 1등급입니다. 예. 4%.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학교 때 A가 나와도 고등부 가면은 잘못하면 뭐 4, 5등급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반드시 중등 내신 하시되 고등 내신까지 염두에 둔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즘 강남권 내신 자체가 일단 강남권 내신이 어렵냐 수능이 어렵냐 보면 강남권 내신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일단은 당일 1등급을 맞아야 되고요. 뭐 당일 1등급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1등급 나오더라도 이 친구랑 강남권 내신 잘 볼 수 있겠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극상위권 학생들은 요즘 보니까 이제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영어 수준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그 극상위권 학생들 영어 수준이 막 높진 않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등 가서 이제 요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상위권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1등급을 우선 확보하시면서 그 플러스 알파를 공부하시는 주로 이걸 어휘학습을 많이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건 진선 학생들, 이제 본격적인 내신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여러분 이내 선생님이 워낙 잘 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보내보신 분들은 계속 이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 선생님이 의대반 또 맡아서 이제 수업도 하시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진선여중 내신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고등부 저희가 설명회가 계속 있을 겁니다. 학교별 설명회가 있을 때 오셔서, 고등은 지금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고등 내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부가 있기 때문에, 중등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고등에 가서 학습할 것인가를 같이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오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중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등부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수능에 집중할 그 수능 1등급을 확보할 것인가. 중2는 무조건 중2 때 수능 1등급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3이 돼서 학교별 내신으로 이제 본격화되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삼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전사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르죠. 전사고 가는 그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2학년 때 이제 이미 영어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3학년 때 유지가 되면서 이제 수학과학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외고 가는 친구들은 요즘 외고가 좀 많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외고를 가는 친구 영어가 하여튼 그 3학년 때까지 계속 좀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고교를 가냐에 따라서 갖고 영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는 중등 내신이겠지만 멀리는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고교 유형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 여고 학생들은 진선 아니면 숙명 쪽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 형태가 있고, 근데 여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학교는 뭐 진선여고, 경기여고 쪽이 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경기여고나 진선여고 쪽, 문과 쪽은 경기여고 쪽을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같아요. 예. 이과 쪽은 당연히 진선이 굉장히 현재 보면은 뭐 굉장히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의대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예. 그리고 이과반은 일단 이과반, 문과반 숫자는 진선하고 숙명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럼 두 학교 중으로 나중에 이제 압축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딜 갈 건지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하시면 좋겠고, 이쪽이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은 중대보고 쪽도 좀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대보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뭐 기타 이제 어떤 경기여고라든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등 내신의 시작은 곧 바로 뭐다? 고등 내신 시작이라는 생각하시면서 좀 내신을 좀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진선요중 설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